네, 3월 2일 화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연휴에 조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역시나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이제 날씨도 이제 많이 좀 따뜻해지고 네. 봄이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주식시장도 2월에 되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3월에는 이제 따뜻한 봄과 함께 증시에도 봄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3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네. 저는 참 연휴 동안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부채 금리가 다시 튀어오를까 그렇죠.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으로 지금 최근 3월 시작부터 국내 증시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3월의 시작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정말 좀 지겹도록 네. 국채금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텐트럼, 금리 발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국채금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장중에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이상까지 뛰어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1.4%까지 조정이 조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주식시장의 큰 악재가 아니다. 이런 이제 시그널들을 많이 좀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좀 안정이 좀 됐고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LG화학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가격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3월 달에는 또 가장 좀 중요한 수급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빠른 업종별 순환매가 이제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를 이용해서 2월 달에 혹시나 또 계좌 손실이 조금 나셨던 분들은 손실 만회 전략을 좀 잘 구사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2%가 넘게 급반등세가 좀 나오다가 환율이 다시 1120원대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약간은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건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이제 곧 통과가 좀 될 거기 때문에 달러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 줘야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3월 달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원달러 환율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안정세 나타내면서 현재 외국인의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심리가 점점 회복되는 구간이니만큼 최근에 낙폭 과대에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민 DJ님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시스템을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네. 그때도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지난주에 24,450원에 편입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난주와 오늘 시장은 색깔이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시장이 많이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심했었고 그러면서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경기 민감 종목들이 시장에 이제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히려 기술주들, 미국의 이제 애플, 테슬라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 주도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이제 꽤나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시스템이 지난주에 24,450원대 이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21,000원대까지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요. 다만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지금은 이제 25,550원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화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해드린 이유,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뭐 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많은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 시스템이 특히나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군 위성 통신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드론 이런 이제 도시망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면서 기업 가치가 이제 재평가될 수 있는 과정이다. 오늘은 살짝 이제 눌림목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만 24,0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하나 시스템을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면서요. 목표가 24,000원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리뷰해 볼 텐데요. 오늘 8%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코아시아인데요. 네. 다시 반도체 차례가 오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코아시아는 사실은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장중에 좀 급등을 했어요. 16% 가까이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기는 하거든요.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면은
코아시아라는 기업이 현대차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이제 LED 램프를 이제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아이오닉 5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대거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코아시아가 오늘 제법 강하게 반등이 조금 들어왔다. 실제로 코아시아는 시스템 반도체 쪽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설계와 관련된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외주 생산을 본격화했을 때 가장 이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장이라든지 파운드리 쪽과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가는 뭐 다른 종목들하고 마찬가지로 지난주까지 상당히 좀 크게 부침을 좀 받았었지만 오늘은 이제 낙폭 만회 시도가 좀 들어오면서 장 초반부터 이제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상승폭을 점점점 이제 키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3,000원대 약간 이제 매물 저항이 좀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있고요. 요 자리를 이제 뛰어넘는다면 중기적으로는 14,000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이 좀 가능하다. 일단은 낙폭 가대 구간을 이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장과 관련된 이슈로 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 포인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아이오닉 5 관련주들이 힘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것 같은데요. 캠트로닉스 코아시아 역시 목표가 15,000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캠트로닉스는 오늘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삼성전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 인수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사바리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전장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V2X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V2X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삼성전자와 이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캠트로닉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요. 주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아 있는 상태고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을 이제 지난 12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이제 34,000원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월 초에 34,000원 딱 찍으면서 목표가를 한번 터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3만 원대 아래로 수렴해서 조정을 좀 받고 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의 투자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자체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삼성전자 향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제 이게 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텍사스 오스틴의 이제 한파 때문에 오스틴 공장이 이제 가동 중단되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얘기도 지금 쏙 들어가 버렸는데 가동 중단이 언제 이제 또 재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투자 모멘텀 여전히 좀 살아있다. 삼성전자가 M&A 시장에서 가장 좀 큰 손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이 지금 뭐 100조 원 넘게 가지고 있고요. 유동자산만 따져봤을 때는 200조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충분히 이제 M&A와 관련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뭐 조정을 충분히 받은 자리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제가 또 AS를 조금 해드려 볼게요. 실제로 이제 캠트로닉스처럼 자화전자도 핸드셋과 관련된 종목인데 작년 이제 연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이제 적자 전환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관들이 차익 매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25% 30% 가까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바라보실 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란 거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적은 또 과거의 후행지표다. 이미 다 지나간 실적을 가지고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안 나온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업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이 계속 후퇴하다 보니까 계속된 적자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겠지만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부각받고 있는 전장과 관련된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작년에 PTC 히터와 관련된 설비 투자를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이익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본업이었던 또 스마트폰 업황까지도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제 PTC 히터에 대한 전장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좋아하시는 LG화학과 같은 기업들, LG화학은 무려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 부문은 15년 동안의 적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미래의 성장성 때문이잖아요. 자화전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쪽, 특히나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이제 OIS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폴디드 줌과 같은 이런 기능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쪽으로 이제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해졌다. 그리고 이제 PTC 히터와 관련된 매출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의 제네시스 모델이 이제 전기차 모델로도 출시가 될 텐데요. 제네시스의 어떤 전기차 모델에 독점적으로 PTC 히터를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자화전자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떤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감안을 한다면 분명히 주가는 좀 회복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바닥을 치고 바닥을 다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 구간에는 뭐 기계적인 손절 매도보다는 가격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 정도까지는 자율 반등으로 저는 충분히 가격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좀 올라오고 나면 그 위에 다시 한번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빛을 볼 것으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목표가를 전 고점인 3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자화전자도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악재를 이미 다 반영을 했고요. 카메라 모듈 쪽, 전전 쪽으로 투자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민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어떤 사연들 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수가가 14만 5천 원에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진짜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최고가 부근에 들어가셨는데요. 사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뭐 하이닉스를 14만 5천 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는데 시간은 분명히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5만 원대 이제 약간의 단기적인 저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7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격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 쪽보다도 익스포저가 훨씬 더 큰 SK 하이닉스가 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겹도록 좀 들으셨을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전망은 당연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다.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충분히 이제 조금 13만 원대 초반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추격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고민이 조금 되셔서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SK 하이닉스를 뭐 단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없겠죠. 중장기적으로 17만 원 정도의 1차적인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쪽 업황 굉장히 좋은데요. 고점에 들어가셔서 부담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17만 원까지는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들께서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영민 DJ님께서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30만 8천 원에 네.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 쪽 굉장히 강하죠. 네, 오늘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뭐 앞서 이제 현대차도 많이 이제 조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는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현대모비스 뭐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를 이제 대표하는 자동차 이제 부품회사 1977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업력이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된 자동차 이제 부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어떤 미래차 전략과 맞물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이 GMP가 처음으로 이제 장착된 아이오닉 5가 이제 출시되고 나서 국내에서는 정말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24,000대 정도가 이제 예약 선주문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뭐 테슬라가 1년 동안에 최 2만 대를 못 팔았는데 불과 하루 만에 한 24,000대 정도 이제 예약 판매가 좀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예약 판매, 특히나 유럽은 결제를 어느 정도 일부 한 30% 정도는 결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약 판매량이 다 완전히 이제 완판이 돼버렸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오닉 5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북미 시장도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차의 큰 그림이 하나씩 이제 공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GMP라는 플랫폼이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GMP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품이라든지 설계 시스템들을 전부 다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현대모비스예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이제 CV라고 하는 자동차 또 특히나 전기차 모델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양쪽에서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품 회사가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나온 보도를 보시면 인천 청라에다가 또 현대모비스가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주말에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SK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또 협력을 해가지고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아주 큰 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현대모비스가 또 중추적인 역할을 좀 담당을 하면서 인천 청라에 수소연료 전지 공장을 설립을 할 거고요. 현대기아차 그룹 차원에서는 또 중국의 광저우에다가 수소연료 전지 공장을 이제 설립할 계획을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여러모로 이 GMP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과 가장 직접적인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앞으로는 또 수소연료 전지 시장에서도 분명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30만 원대가 단기적인 이제 바닥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종목도 반등이 좀 들어오는 것처럼 현대모비스도 30만 원대 이제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가 30만 8천 원에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 가격은 28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오닉5 관련해서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현대모비스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를 40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뭐 그야말로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15만 5,3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작년에 정말 뜨겁게 많이 상승을 좀 했었잖아요.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미리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면서 작년 연말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26만 8천 원, 거의 27만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 15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고점 대비해서 40%나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그야말로 낙폭 과대주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특수 덕분에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이제 의약품들 또 바이오시밀러 유통을 이제 담당하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236억, 사상 최대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물론 실적에 비하면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바이오시밀러 유통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이제 신약,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항체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 기업으로서 프리미엄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본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가는 지나치게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은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벌써부터 이제 처방이 되고 있기 시작했잖아요.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항체 치료제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들과 병용 투여를 했을 때 특히나 중증 환자들한테 효과가 높다라는 게 입증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항체 치료제 단일 치료보다는 병용 투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는 부분을 주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유럽 식약처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국내 실적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있어서도 바로 이 레키로나주의 매출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지나치게 좀 많이 빠진 낙폭 과대 구간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트레이딩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40% 조정을 받았고 15만 원대의 하방 경직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상승했었던 걸 거의 다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15만 5,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17만 5천 원 정도, 한 10에서 12%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짧게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7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4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약 바이오의 차례가 올지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평가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17만 5천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면 좀 빠르게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올라와도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야 될지가 더 관건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릴 텐데 사실은 오늘 지수는 반등은 좀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 시장이 뭐 S&P 500, 나스닥 지수가 거의 2, 3%대씩 급반등이 좀 들어온 걸 감안하면은 사실 국내 증시 연휴 기간에 또 조금 쉬었잖아요. 쉬었던 걸 감안한다면 반등 강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다만 주가가 이제 아주 빠르게 회복 탄력성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부터는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빠른 순환매를 이용해서 2월 달에 이제 손실 났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거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